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프리즘 삼진경입니다. 자, 신라는 오랜만에 또 보겠습니다. 내무랑 전 시간 했었고, 앞에 잠깐 보시면, 하나의 사슴뿔 하나, 그게 나왔고, 자, 이제 보시면, 그 다음 해부터 이어지는 24년,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쭉 해석하면서 같이 보기로 해요. 오늘 한번, 제가 다 해석을 해놓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쪽으로,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쪽으로 한번 오늘은 형식을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24년 여름 4월, 자, 버들양 매산 양산에 작은 참새가 있는데, 그렇죠? 소작 날생 낳았다. 큰 새를 낳았다. 26년 381년입니다. 봄, 가을, 가물한, 가뭄이 있어서, 자, 해년자인데, 이 연중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연중. 거칠왕이 흉년이 들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연중,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줄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보낼견, 지키리, 머리두. 유두를 보냈다. 어디에? 유두를 보내서 지금 부진이 들었다. 들리죠? 부진이 들여. 그러니까 신라가 유두를 보내었더니 진나라에서, 그렇죠? 부진이라는 나라에서 들어와서, 자, 지금 노란 글씨가 하나 있는데, 뒤에 박물이라 써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건 나라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물건이니까 뭔가 이 공부라는 거겠죠. 근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한자로 지금 뭐 옹편 찾으니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애매한 글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나라 물건까지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한번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다시 보는 쪽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를 볼게요. 그러니까 유두를 보내었더니 부진에서 들여와서 박물, 뭐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다시 또 가서 보는 쪽으로 해보고요. 그래서 보시면 또, 자, 부호 부자에 부들겨잖아요. 부견이 유두에게 물어서 그쵸? 부견이 유두에 물어 이 벼슬경은 선생이라는 뜻이 또 있으면 찾아보면 있습니다. 5편에 선생이 말씀은 말하는 해동의 일이 바다 동쪽 아니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동쪽이겠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동쪽의 일이, 그러니까 신라가 맞긴 하죠. 해동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 산동반도 쪽에 있는 신라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쪽에서 부분에서 봤을 때 해동이 맞죠. 맞긴 맞죠. 그러니까 잠깐 해석하기가 정말 애매한 부분인 거죠. 해동의 일이, 밑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더불어 옛것과 동일치 아니하니 어찌나 어찌된 것이냐 대답하여 또역 오히려요. 또 오히려, 자, 여기 중국이 나옵니다. 여기 중국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해동이 나오고 중국이 나오고 갑자기 뭔가 해석하는 부분에서 되게 애매할 수 있잖아요. 중국은 그냥 하시면 돼요. 해동이라는 위치가 나왔고 중국이라는 위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이 아니고 그 당시 때 어느 지정된 그냥 그 곳, 그것을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나라,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시대변역으로, 자, 고치고 바꾸어 부르는 이름이 지금은 동일하게 얻었겠는가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나라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나라가 가장 먼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동부 쪽에는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가운데에는 이제 서방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던 거였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시기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써있나 보실게요. 자, 유두를 부시의 진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아니죠. 유두를 보냈더니 부진에서 들어와서 그 나라의 물건들을 바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토산물을 우리가 또 가서 바쳤대, 보내서. 약간 좀 해석하는 부분이 좀 틀린 거죠. 자, 그리고 부견이 유두에게 묻기를, 경이 말하는 해동의 일이 옛날 같지 않으니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였다. 답하여 말하기를,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혁되고 명칭이 바뀌었으니 지금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뭔가 좀 애매한 해석이죠. 자, 그럼 이제 또 오늘 보면 두 번째 장 천천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말할 게 또 되게 많아요. 33년 388년입니다. 여름 4월 경도, 자, 서울경제 도읍도죠. 그러니까 경도에 지진이 있었다. 6월에 또 지진이 있었고, 자, 겨울동,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자, 34년, 자, 389년입니다. 봄 정월, 봄 1월 경도에 큰 전염병이 있었고, 2월 우사, 자, 흑비가 내렸다. 아하, 흑비가 내렸다. 가을 7월, 자, 가을 7월 요 부분 제일 중요합니다. 자, 누리왕이 나옵니다. 자, 메뚜기 떼로 인하여 곡식이 여물지, 오를 등이 여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읽는다는 겠죠. 아니하였다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면, 지금 데이터베이스 보시면, 자, 데이터베이스 보시면 그냥 누리라고 써 있죠. 이거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해석하는 부분에서 누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하나는 누리라고만 써놓으면은 그 자연재해 현상에서 지금 오늘 총 누리라는 부분이 세 부분이 나옵니다. 이 자연재해가 가장 심했던 곳이 지금도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중국 남부 쪽이 그 동남부 쪽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쪽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메뚜기 떼가 그렇게 뭐 매년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유독 신라만 많이 일어나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 위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37년, 자, 392년 봄 1월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왔다. 그쪽 고구려가 보낼 겸 하여금사, 불일사, 고구려가 사신을 보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그 뒤에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게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볼게요. 왕에게, 네 번째 줄이에요. 왕에게 고구려가, 자, 굿셀광, 성활성, 강성하여서 왕에게, 써이가 뭐뭐에게, 왕에게 고구려가 강성하여서 이찬 대서지 아들, 자, 열매실, 성인성, 실성을, 자, 질이 이제 저당이란 뜻도 있고, 우리가 뭐 역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 볼모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당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5편에 있는 것을 보면 저당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 있거든요. 바탕질에. 그냥 바탕질에 그 저당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서 보시면, 왕에게 고구려가 강성하여서 이찬 대서지 아들 실성을 저당으로, 자, 보내줬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마지막 죠. 38년 393년입니다. 여름 5월
외인이 와서, 자, 외인입니다. 외인이 와서, 자, 원래 에어싸리, 금성을 에어싸서 5일 동안, 자, 안입을 풀지 않아서, 자, 자, 선비사, 장군과 이제 병가, 장사가, 자, 대개 청하였다.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의미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신라가 벌써 40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인과 말갈이 계속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외인과 말갈과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4개가 다 붙어있는 위치여야 되는 거예요. 말갈, 우리 초기에, 신라 초기에 지금 혁거세 똑같이 나왔는데 말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말갈은 그 한국 지도에 평양 위에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400년인데 평양 위에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 지금 고구려인데. 그쵸?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지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실성이 다음 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음 왕의 실성이 보시면 이제 37년이에요. 37년에 갔다 9년 뒤 46년에 다시 돌아와요. 그 내용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보시면 37년 봄 정월에 고구려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은 고구려가 강성했기 때문에 이찬 대서지의 아들 실성을 볼모로 삼았다. 자, 본의 볼모로 삼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볼모라는 게 바탕질, 그러니까 이제 저당이라는 슬인데, 요건 약간 좀 어떤 거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린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이제 말하던 부분 중에서 그 외인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상,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밑에 외인이 있어서 자꾸 침범하는 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 그 구절에 보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그 답이 나오거든요. 외인들은 그 뭔가 그 배를 하고 만들고 뭐 하는데 되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라랑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그 섬이 아니라 바로 신라 밑에 바로 붙어 있는 그게 외국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 뭐냐면, 자, 첫 번째 좀 볼게요. 왕이 왈, 지금은 도덕들이 버린 배들이 깊이 들어와. 자, 지금 버릴 기랑 배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들이 버린, 그러니까 돌보지 않은 배들이 깊이 들어와. 그 다음에 자, 보시면 비드로와 땅에서 죽었다. 그렇게 써 있죠. 칼날이 마땅히 옳지 아니하니 이에 성문을 닫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도덕들이 공적도 없이 물러났다. 그러니까 아무 그것도 없이 물러난 거죠. 왕이 먼저 선 뭘 보내냐면 강한 기막 200을 보내고 그 돌아가는 길을, 자, 가릴차, 그 돌아갈 길로 그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였다. 자, 가릴차가 차단하는 뜻도 있고, 또 보낼 겸 보내서 어떤 걸 보냈냐, 보병사 1천을 보내서 쫓을추, 자, 독산에까지 쫓아서, 자, 끼어서 쳐서 크게 패하였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왜가 크게 패한 거죠. 왜가 크게 패한 거예요. 자, 죽여서 얻은 게
심이 많다. 자, 많다라는 거는 무리 중에서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외의 위치예요. 자, 배를 잘 다루니까 배로 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금성의 위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배로 쭉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여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가능한 거고. 그리고 독산. 자, 독산의 위치는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독산의 위치를 나중에 뭐 위치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니까 그때 더 찾아보기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역사편찬위와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약간 해석이 약간 저랑 틀려요. 보시면 38년 393년입니다. 여름 5월 외인이 와서 금성을 에워싸고 5일 동안 풀지 않았다. 장수와 병사들이 모두 나가 싸우기를 청하였으니 왕이 말하기를 지금 적들은 배를 버리고 깊이 들어와 사지에 있으니 그 날카로운 기세에 당할 수 없다라고 하고 성문을 닫았다. 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물러나자 왕이 용맹한 기병 200을 먼저 보내 그 돌아가는 길을 막고 또한 보병 1000을 보내 독산에까지 추격하였다. 외인이 협격하여 크게 물리쳐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금성은 지금 신라의 경주입니다. 그렇죠? 금성은 신라의 경주예요. 그러면 지금의 금성과 지금 우리나라 그 경주의 그 경주와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그 금성 경주에 대한 부분이 위치가 과연 물이 잘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래야 깊숙이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 외인들이 5일만 있다 물러날 건 아니잖아요. 바다에서 건너왔다면. 머리 생각해보시면 그렇잖아요. 그 먼 바다에서 현해탈을 건너왔다면 5일만 있다가 굳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그쵸? 근데 5일 만에 돌아갔다. 아무 성과가 없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외인이라는 그 나라의 위치는 신라 바로 밑에 강을 끼고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한자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지금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40년, 자, 395년입니다. 가을 8월. 이번에 또 말갈이 보이죠? 자, 버섯말자 말갈갈. 말갈말. 말갈이 북쪽 병방을 침노아침이죠. 자,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 말갈이 북쪽, 그러니까 말갈은 북쪽에 있고, 그렇죠? 외는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북쪽 쪽에 또 고구려도 있고, 자, 서쪽으로 백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 이 당시 때 400년 되면은, 이제 송이겠죠. 송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5, 16국. 그쵸? 그럼 여기에는 좀 어떻게 써있나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말갈이 침입하자, 가을 8월 40년 395년 8월 말갈이 북쪽 병영에 침범하였다. 군사를 내어 그들을 실직의 들판에서 크게 쳐부쉈다 라고 써있습니다. 자, 과연 실직이 어딘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말갈이 이때까지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말갈이 이때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400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말갈이 있다. 자, 여러분이 말갈이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쵸? 발해 대조영이 말갈 그 족들을 같이 모아서 발해를 세우죠. 그러면 말갈족이 그대로 이어졌느냐 안 이어졌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 뒤로 계속 볼게요. 자, 42년 가을 7월 42년입니다. 397년입니다. 북쪽 병방 하셀라라는 지역이 있나봐요. 북쪽 병방 하셀라 지역이 가문과 여기서 지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누리왕이 나옵니다. 가문과 메뚜기 떼가 있었다.
자, 두 번째 메뚜기 때죠. 42년. 그리고 아까도 몇 년도 있었습니까? 34년에도 있었어요. 자, 8년 만에 또 메뚜기 때가 있는 거죠. 하슬라라는 지역에. 자, 그리고, 자, 연중. 자, 누리왕자가 흉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줄였다. 자, 구불곡이 도리에 맞지 않는 무리들로 인하여 용서였고, 그러니까 도리에 맞지 않는 무리들, 자, 무리들이 있어서 용서였고, 다시복, 1년의 조세를 고를 좀 살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세를 살펴서 걷지 않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한 부분입니다. 왜? 메뚜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메뚜기 때는 과연 또 어느 부분이었던지 우리가 또 아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한번 뉴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뉴스를. 메뚜기 때가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납니까? 여기 지금 되게 자주 일어나잖아요. 메뚜기 때가 일어난 현상이. 그러면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하슬라라는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메뚜기 때가 일어나는 부분을 한국사편찬위원회 보십시오. 하슬라에 가문과 누리의 피해가 있어. 자, 그러니까 누리라고만 해놓고 이 지금 누리왕자 이 메뚜기에 대한 부분을 안 해놨어요. 왜 메뚜기 때라고 설명해놓으면 어떻게 한반도에서 메뚜기 때가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누리로만 써놓고 메뚜기 때라고 안 써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누리의 피해와 메뚜기 때의 피해 써놨을 때 뭐가 더 좋아하십니까? 그쵸?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44년 399년입니다. 또 메뚜기 때가 나옵니다. 메뚜기 때가 나라 들을 덮었다. 이야, 이거 완전 사건이죠. 이건 그러니까 나라로 봤을 때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는 누리가 나라와 들판을 덮었다. 그러니까 이 어감과 누리가 나라와 들판을 덮었다와, 자, 메뚜기 때가 나라와 들판을 덮었다 했을 때 그래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흉포함이 더 틀려지지 않나요? 그냥 누리라는 거와 메뚜기 때와 이 차이가 엄청 크죠. 우리는 뭔가 속고서 지금 해석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가들이 장치들이 있다라고 저는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45년 가을 8월. 자, 성패. 해성이죠. 자, 어조사 우자가 동방 방향에 있었다. 동쪽 방향에 있었다. 겨울 10월, 세 번째 줄입니다. 겨울 10월, 왕이 봐서 그곳 일찍이 네구마를 맞아. 자, 모시로를 맞아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걸 맞아. 자, 무릎에 끌어안고 흐를려 눈물이 흐르게 슬피 울었다. 자기가 탔단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네구마라고 해놨겠죠. 뭔가 죽거나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들었겠죠. 자, 46년 네 번째 줄입니다. 46년 봄, 여름, 가뭄이 있었고, 자, 가을 7월 고구려의 질자, 자, 저당 잡혔던 아들 실성이 돌아왔다. 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자, 고구려에 저당 잡힐 정도로 신라는 고구려에 약점이 있거나 경제적, 군사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약하게 되면 침범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 거를 다시 얘기해서 말하면 왕권이 강하지 않거나
지방 호족들에서의 강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그런 사회적 배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볼모 저당 잡혔던 칠성의 왕이 37년에 갔다가 46년, 자 9년 만에 아니면 그 10년 만에 돌아온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고 47년, 자 401년이면 광해토대왕 때의 고구려입니다. 강성한. 47년 봄 2월 왕이 흥서웅 죽었다. 자 김씨 내무랑 47년까지 우리는 다 지켜봤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도 틀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끝까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